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나스닥 저는 어제 이제 대응을 했잖아요. 혼조세 가득하죠. 계속 위아래 흔들고 있습니다. 자, 체결되었어요. 좀 장초반 매도세가 좀 나오죠. 일단 매도세가 강해요. 저는 일단 체결되었고, 자,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에 추가 대응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지켜보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고 대응해 볼게요. 조금 더 갖고 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00불 정도 먹었네요. 어려운 상황이 막 이렇게 오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서 추가 대응을 하고 거기서부터 집중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청산한 포지션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 60일선 한 이쯤 근처에서 청산하려고 했는데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이제 1시간 조금 안 되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추가 대응을 했을 때 왜 여기서 4.5랏을 걸었나,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제가 어제 진입한 포지션이 여기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피보나치 라인 38.2,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여기서 포지션 진입을 했잖아요.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졌고, 원래는 여기서 부딪히고 나서 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까지 저도 이제 새벽에 보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 6시 반에 잠을 잤어요. 밤을 새고 6시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고 나서 잤는데, 저는 여기서 4.5랏을 건 이유는 제가 2랏 걸고 밑에서 2랏을 걸었으면 피보나치 라인 50짜리 와야지 본전이에요. 여기 와야 본전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확률보다 아래쪽 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23.6을 얘가 돌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라수를 정했는데, 실제로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4에서 5.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아래쪽에서 또 추가 대응을 한다든지 해치를 건다든지, 저도 어제 밤을 새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라수가 4.5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피보나치 라인 38.2까지만 반등 나오면 수익으로 빠져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완전 미친 장이었죠. 나스닥이 0.6% 상승한 장에서 마이너스 1.8%로 마감을 했어요. 저점까지 한 2400틱이 빠진 거예요. 2400틱.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추가 대응을 했고, 그 아래 피보나치 라인 50짜리가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여기 구간을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여기서 빠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 달고 비볐죠. 이런 구간에서 비빌 때마다 많은 갈등을 하게 돼요. 항상 내가 현재 여기서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 추가 대응을 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기다렸다가 추가 대응해야 되겠다. 또는 비트도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빠지고, 나스닥도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빠져버리고, 당황스럽죠. 이런 장이 당황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뭐 누가 다 예측을 합니까? 거의 뭐 여기까지 갔을 때는 거의 한 28,000불 가까이 손실 구간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1000불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으로.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제 기준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정말로 이런 자리 물렸는데 얘가 미친 듯이 하락장이 왔다. 일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장이 아니면 얘가 되돌림 물릴 때, 특히 매수로 물려 있을 때, 이 지금 여기서 물렸을 때 이 죽을 때까지 빠지더라도, 진짜 미친 듯이 며칠 내내 계속 빠지더라도 되돌림 주면 버티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원 넣어놓고 한 계약으로 매수 잡아놓고 버티면요, 살아남아요. 추가 대응 안 해도 본전 근처까지는 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접하게 될 텐데, 근데 어제도 저는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되었고, 제가 어제 여기서 추가 대응 한다고 했고 여기 추가 대응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했는데 결론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럼 누군가는 저보고 시드가 많으니까 버틴다, 버텨서 살아남는구나. 그럼 반대로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당신 시드에서 나랑 비율 맞춰가지고 진입해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저는 어제 이미 여기서 진입하고 이 구간 돌파되면 아래쪽으로 쭉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얘가 움직일 때부터는 해치 준비를 하다가, 제가 원하는 포지션 안 오니까 해치도 안 걸잖아요. 그리고
추가 대응은 제가 여기서 한다 그랬고 여기서 실제로 했고 여기서 지금 수익으로 빠져나왔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50계약, 저는 50계약 때려도 돼요. 그만한 시드가 되니까 50낫 들어가고 이런 데서 또 뭐 물타기 50낫 들어가고 또 이런 데도 50낫 하면 뭐 100만 불이건 200만 불이건 뭐 작살 나겠죠. 완전 밑으로 가면 시장에서 망한다니까요. 그렇게 매매하다가는. 일단 장 초반 흐름 이어갑니다. 나스닥 지금 매도 진입했어요. 저는 좀 짧게 볼 겁니다. 일단 600불 짧게 익절했어요. 지금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들어가는 포지션은 왜 진입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자리가 저항 자리라는 거는 피보나치 익스펜션을 봤을 때 여기 파동, 저점, 고점, 저점 연결한 파동 값에 지금 100자리 저항이 왔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파란 색깔 추세 라인, 이 두 개가 겹치는 자리죠. 이런 자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좋은 포지션이라고 했죠. 딱 원하는 자리 좀 찍어주고 좀 해야 되는데, 골드 한번 짧게 매도 좀 볼게요. 어제 제 방송을 시청하시던 시청자님이랑 저랑 지금 이 시간대죠. 이 시간부터 2시까지 채팅을 제일 많이 치시는 분이랑 저랑 대화를 했었잖아요.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트하남 사연 피드백 이땡땡님 방송 와서 채팅도 많이 치시고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때도 제가 방송을 할 때 초창기 때 몇 명 보지 않을 때 그때부터 제 방송을 시청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7, 8월 달쯤에 비트 하락장에 매수로 물려 있다가 대응이 좀 미비했었고, 그리고 담보금 대비 계약수 레버리지가 크게 하다 보니 강제 청산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소통을 하고 제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거라고.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방송을 잘 시청하시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은 시장에서 청산을 당하거나 깡통을 차거나 아무튼 좀 힘든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업이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이 90% 이상 잘 이렇게 지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산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 이후에 제가 한동안 이분 같은 경우에 방송 시청을 잘 안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선물 복귀하면서 제 방송, 트하남 방송에 다시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채팅도 많이 치시고 잘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나스닥 하락장에서 결국 청산을 당하고 큰 손실을 보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한테 카톡을 남겨놓고 장문에 카톡을 남겨놓고 휴식을 가진다고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분은 올해 초에 아주 작은 담보금으로 비트코인 선물로 롱 포지션을 계속 잡으면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레버리지를 좀 크게 써가지고 그 리턴 값이 1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크게 쓰고 적은 돈으로 단기간 안에 큰 변동성에 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그 다음에 무리하게 10억이 있으니까 더 큰 탐욕과 욕심으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 리턴 값을 포함해서 10억이 넘는 손실을 보시게 돼요. 저는 이분이 운이었든 실력이었든 이 리턴 값,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시작한 담보금이 저는 몇 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10억을 크게 버시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분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10억을 벌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10억을 벌기 위해서 계속 큰 리스크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턴 값을 크게 얻기 위해서 리스크를 계속 위험하게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적은 담보금을 가지고 이제 청산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또 레버리지를 크게 쓰다 보니까 이 탐욕에 따른 이 리스크가 이분의 뇌를 지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가 다 청산당하고 나서 다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오셨는데 그때도 한 보름, 한 달 정도 잘하셨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오늘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쉬다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한 부분 관리 못하면 결국 저는 아무리 잘해 나가더라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반복하게 될 것 같네요.
한참 동안은 담을 싸고 성찰의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고 지금 시장을 떠나셨습니다. 무조건 스타일 바꾸셔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하다 보면 내가 계약서를 실으면 당연히 잘 될 때는 크게 벌죠. 근데 그게 이분처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라는 거는요, 천천히 본인한테 맞는 매매 방법과 본인 성향에 맞는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추가 대응을 한다든지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매매를 하시면 처음부터 리스크를 확 줄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욕심 없이 최대한 나한테 맞는 매매가 뭔지, 나한테 맞는 원칙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철학을 세우고서 매매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